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학습 이론과 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인학습의 개념과 원리, 학습 이론은 중간고사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학습이란 이 단어는 성인들이 행하는 학습,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인학습은 성인들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아동학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성인학습의 기본 개념은 성인교육학, 즉 안드라고지에 기반하며, 이 성인교육학은 말콤 놀즈가 정립한 핵심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성인학습은 학습자인 성인이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학습의 사전적인 의미는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로, 학습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지속돼야 됩니다. 외형적, 내면적 행동의 변화도 포함돼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학습의 의미입니다. 이 성인학습, 안드라고지, 이 말은 그 성인교육학을 안드라고지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어, 아너, 성인과 아고스, 이끄는 예술, 이 합성어로 성인을 가르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을 가르치는 교수법인 아동교수학, 페다고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성인학습의 의미는 첫 번째로, 성인학습은 학습자의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진 학습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학습은 학습자가 경험과 훈련을 통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세 번째, 성인학습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성인학습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학습의 변화는 과거는 학교, 일, 은퇴로 가지만 현재는 은퇴 후 학교, 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학습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춰 학습 환경과 방법을 설계하는 원칙과 실천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을 성인학습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성인학습자의 자발적이며 자기 주도적이라는 전제 아래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의 원리입니다. 조성현 등은 성인학습의 원리를 자발적 학습의 원리,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상호학습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활용성의 원리로 제시하였습니다. 가영희 등은 자발성의 원리, 자기 주도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융통성의 원리, 생활 적응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상호학습의 원리, 참여 교육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오락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성인학습의 주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학습자의 과정상 특성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요구, 자발적 학습의 원리입니다. 학습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창조,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행, 상호 학습의 원리, 학습 전략을 실행하고 자원을 활용합니다. 네 번째, 평가, 생활 적응의 원리, 이 성취도와 달성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 성인학습은 성인이 개인적인 목표에 기초해 지식과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과정을 성인학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안드라고지 학습 이론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자아 개념과 잠재성 실현을 위한 교육이 유행되고, 또 사회 변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성인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개념으로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성인 학습 분야가 고유화하고 개별적인 분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68년도에 미국의 성인 교육자인 노을즈의 페다고지를 모체로 하지만 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안드라고지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이 성인학습의 5가지 핵심 원리를 보자면, 노을즈의 가정을 보자면, 성인학습이 성공적인 설계가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말콤 노을즈의 5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원리들인데, 중요하게 보면 자아 개념, 자기 주도성의 원리, 경험 활용의 원리, 학습 준비도, 사회적 역할, 적합성의 원리, 학습 지향성, 실용성 및 문제 중심의 원리, 학습 동기, 내재적 동기 우위의 원리. 이러한 원리들이 학습자 중심적이고 참여적이며 실용성을 갖춰야 되는 것을 노을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고사 모의고사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인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비교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인학습 이론의 핵심입니다. 말콤 노을즈의 안드라고지의 주요 과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겠죠. 또 이 안드라고지의 전통적인 아동교수학, 즉 페다고지와 차이점, 학습자의 특성, 교사의 역할, 교육 내용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을즈의 안드라고지의 5가지 주요 과정. 이 노을즈는 성인과 아동이 근본적으로 학습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기초하여 5가지 성인학습에 대한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개념입니다.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누가 지시해서 배우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의견이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성인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학습의 자원이 되는 거죠. 또 새로운 학습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즉 성인학습은 기존의 그 학습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현재 지식과 연결하여서 또 창조된다는 것이 경험이라는 측면이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준비도가 있습니다. 성인은 학년 진급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역할, 직업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활동 등의 변화와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필요성을 느낄 때 학습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즉 학습의 필요성이 삶의 과제와 직결될 때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학습 지향성입니다. 성인은 지식 자체를 습득하는 것보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의 학습은 미래 적용을 위한 주제 중심이 아닌 즉각적인 현실의 문제 해결의 적용과 실용성을 위한 과제 또는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학습 동기. 성인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외부적인 보상, 학점이나 승진보다는 내부적인 동기에서 나옵니다. 즉 자기 효능감, 삶의 질 향상, 자존심, 자존감, 개인적 성장 같은 내면 욕구가 학습을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것이 안드라고지, 즉 성인 교육학의 성인 학습의 중요한 5가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페다고지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드라고지는 학습자를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보는데 학습을 문제 해결 및 내면 성장의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이 페다고지, 아동 교수학은 학습자를 지식이 부족하여서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 의존하는 존재로 보고 학습을 주어진 내용의 순차적인 습득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의 특성은 성인 교수학은 자기 주도적이며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동 교수학은 교사에게 의존적이며 교수가 방향을 또 내용을 결정합니다. 경험의 역할. 성인 안드라고지에서는 경험이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새로운 학습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 경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 교수, 페다고지에서는 교사나 교재가 제공하는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둡니다. 학습 준비도는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라서 또는 삶의 과제 해결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습 준비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페다고지는 발달 단계와 커리큘럼, 즉 학교 교육 과정이나 이 단체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학습 지향성. 문제 중심적이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페다고지에서는 교과목이 중심이고 주로 지식의 축적이나 주제 습득에 초점을 둡니다. 교사의 역할. 성인 교수학에서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로서 촉진해주는 역할,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는 역할. 하지만 페다고지에서는 지식을 전달하고 권위를 갖고 학습 내용을 통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안드라고지는 학습자 요구와 흥미, 실제 적용 가능성에 기초하여서 유연하게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페다고지는 교육 과정, 교과서 이렇게 정해진 체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성인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학습 설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인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는 크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이들의 이 경험을 활용하고 심리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예시안을 보면 성인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 요인들을 외재적인 것과 내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또 성인 학습자가 가진 경험의 다양성을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학습을 저해한 요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모의고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럴 때 답변을 한다 그러면 성인 학습자의 주요 동기는 알렌터프나 놀즈 등에 따르면 성인의 동기는 실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외재적인 동기는 학습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 때문에 학습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인 학습자는 직업적 향상 및 변화입니다. 직무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승진할 수 있는 내용,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내용,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이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대 및 의무입니다. 가족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가 역할을 맡거나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맡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보상, 학위를 따고 수료증 따고 이런 학습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시적인 보상도 외재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재적인 동기는 학습 자체에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성인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동기 요인으로 내재적 동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기 성취 및 성장,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 및 흥미,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및 문제 해결. 당면한 문제, 재정관리라든지 건강 이런 거에 관한 학습을 하여서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 실용적인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인 문제를 학습에 반영하면 좀 더 효과적인 동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성인학습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인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긍정적인 자원으로 학습에 활용하고 또 학습을 망설이게 하는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이 설계 방안은 토론 및 그룹 학습 활용 이런 것이 경험을 살리는 좋은 방안이라는 거죠. 강의보다는 그룹 토의, 사례 연구, 역할극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경험을 연결하도록 유도합니다. 학습 효과는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서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중심의 내용 구성.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학습자들이 직면했던 현실 문제 이런 걸 기초로 하여 구성합니다. 학습 효과는 실용성과 관련성을 높여서 학습 동기를 강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액션 러닝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현장 실습을 도입하여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갖고 있는 경험을 상황에 적응하면서 지식의 내면화, 또 지식의 창조 이런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학습을 저해하는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인학습자들은 흔히 심리적인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학습 능력에 대한 불안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학습 습관 부재, 공부를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심리적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조성, 격려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그러니까 수업을 막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뢰관계 형성, 라포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하면 비판 없는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장벽 해소 효과는 불안감이 떨어지고 위협이 낮아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목표 설정. 학습 내용을 작게 쪼개서 각 단계마다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 즉각적인 성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성공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주도학습 능력 강화.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진도를 조절하고 학습 방법을 성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서 학습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학습자에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에 대해 본인이 책임감을 부여하고 학습 습관의 부재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학습을 제외하는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안드라고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라고지에 대한 기본 과정은 첫 번째, 알고자 하는 욕구, 둘째, 학습자의 자아 개념, 셋째, 학습자의 경험, 넷째, 학습자의 준비도, 다섯째, 학습자의 성향, 여섯째, 학습 동기,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까 기본 과정 5가지에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5가지 주요 과정 알려드렸습니다. 자아 개념, 경험, 학습 준비도, 학습 지향성, 학습 동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이 학습 성향과 학습 동기와 이 학습 동기가 제일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안드라고지를 학습 이론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이걸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예시는 직장인 대상의 데이터 분석 기초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안드라고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5가지 핵심 원리,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비전공자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럴 때 전통적으로 그냥 강의만 하는 방식이 아닌 안드라고지 원리를 철저히 반영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은 이겁니다. 데이터 분석 기초교육 프로그램. 그 안드라고지의 5가지 요인을 적용하면 자기 주도성의 원리. 이거는 참가자한테 현재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스스로 파악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자기 주도성의 원리, 자아 개념, 이 요인을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활용의 원리.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적용했나? 적용은 이론 강의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자기가 실제 업무에서 처리했던 과거 보고서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또 강의가 끝나면 이 분석 기법을 자신의 지난 1년 업무 경험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 결과 이미 축적된 그 업무 경험, 단연도의 업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연결돼서 학습에 대해서 더욱 이해도가 깊어지고 지식이 실무에 내면화됩니다. 실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경험 활용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학습 준비도의 요인. 사회적 역할, 적합성의 원리. 교육 목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작성할 때 30% 단축과 같이 실제 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현재 직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도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보고서 작성, 자동화 이런 것으로 위주로 구성되게 되면 훨씬 더 동기도 높아지고 학습 준비도에 대한 결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직무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학습 준비도라는 요인입니다. 네 번째로 학습 지향성이 있겠습니다. 실용성 및 문제 중심의 원리입니다. 모든 실습은 이론 설명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실제 업무 상황 해결 과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 팀의 고객 이탈률을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 주 회의 자료로 만들기와 같은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 미래에 무슨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인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학습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학습 동기입니다. 내재적인 동기 우위의 원리입니다. 이 성인학습자는 외재적인 동기보다 내재적인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중에 자신의 업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놀라운 통찰, 아하 모먼트,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전체 팀한테 발표하며 성공 경험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업무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강사는 외부 보상 대신에 당신이 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자극하는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고 능력 향상, 업무 통제력 확보라는 강력한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